직접 이 1인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짤막하게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 왔던 청년들이 북으로 강제 북송됐습니다. 22살, 23살 청년들입니다. 제 막내 아들보다도 어립니다. 이 친구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될 때 안대를 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가다가 북한군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인권이니 떠드는데, 자유를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돌려보내 사람을 사자 우리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난민 신청을 했다는 무슬림 단체 소속 이집트인에 대해서는 난민 보호를 한다고 저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지로 밀어넣는 것이 이 사회주의 정권의 민낯입니다. 살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옆에 청와대 담벼락 밑에서 43일째 노숙투쟁 중에 있습니다.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국민이 그저 따뜻한 자기 집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만 할 수 없도록,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이게 나랍니까? 오늘 저는 이곳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자유를 사랑하고 인권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런 분들 말고도 정말 이 더러운 세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좀만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죄송해요. 떨어져. 예,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탈북 청년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이렇게 추운 그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릴레이 시위를 나와주심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국가의 의무는 첫 번째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나라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할 때 항상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평양 감옥에 우리 국민 7명이 갇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수차례 했지만 단 한 번도 평양 감옥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기도 전에 평양 감옥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국민 2명을 석방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그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올 경우에 그가 대한민국의 기준을 인정을 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 탈북 청년 2명은 대한민국의 기준을 요구했고 자필로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탈북 청년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응당한 그런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도 멀쩡하게 감옥에서 지금 허아허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범죄자의 인권을 그렇게 중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사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탈북 청년 2명에게 16명의 그 살인을 했기 때문에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겠다. 예? 북한은 지금 공개 처형과 고문이 난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정권입니다. 유엔 협약에 고문과 사형이 횡행하는 그런 국가에 난민을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몇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청년 2명이 제발 가서라도 죽고 싶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이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자그마한 목선에 16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그 20대 초반에 뭐 싸움도 안 배운 그런 사람이 둔기로 16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또 탈북 청년 2명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보위부가 한국 정부에다가 이 두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북한은 보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보위부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 기관입니까? 탈북자 33,000명이 와 있지만 북한 정권은 33,000명의 탈북자들에게 모두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요구하면 우리는 북한에 가야 됩니까? 조사기간 3일도 안 되는 사이에 북한의 주장을 믿고 이 두 사람을 16명을 잔혹하게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로 매도해서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 두 청년은 판문점에 가기 전까지
암대를 씌우고 포승줄을 묶고 제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북한 보위부입니까? 지금 보위부가 운영하는 세상입니까? 예? 북한 보위부에서 청산하러 나갈 때 암대를 묶고 포승줄을 묶고 입에다 자갈을 물립니다. 북한의 보위부가 하는 짓거리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일개 중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집보하면서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기사가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면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가 묻힐 뻔했습니다. 예? 지금 뭐 국정농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사건이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닙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조작과 사기로 몰아넣은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 2명을 지금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전립 의미가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사하고 지금 평양 감옥에 갇힌 7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오로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어떻게 하나 김정은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돼지자를 대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구걸복걸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그 릴레이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 국정조사를 해서 이번 사건에 가담한 사기와 협잡과 기만의 이런 관리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국법으로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외에도 지금 지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출범해서 2년 반 동안 몇 사람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는지, 그리고 해상에서 남하하는 배들을 해군이 몇 척이나 북한에 보냈는지,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낸 모든 북한 주민을 조사한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끔찍한 본적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 반일련 범죄, 김정은 정권만을 생각하는 이 엄청난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총연합회가 있는데요. 탈북 인권단체 총연합회를 맡고 있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흥광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정말 북한 인권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가이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그런 고생과 질곡 속에서 있던 우리 강철환 대표께서 이 사건 진상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아침 대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대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거리낌 없이 해치고 있는 이 정권의 무능함과 그리고 간교함, 그들의 범죄적인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1시간 넘게 이제 릴레이 데모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리고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저희 탈북자들이 요즘처럼 이게 심각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 우리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려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조성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유의 땅에 와서 저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희망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여기서 저희가 곱필 수 있기를 바라고 왔는데요.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시 그 힘든 사지판을 넘어서 온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왔다가 다시 잡혀가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어떤 용고로 대한민국에 왔느냐, 그것은 조사 과정에 다 밝혀집니다. 적어도 3달이라는 그 조사 과정에 첨단 이런 그 거짓말 탐지까지 다 동원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왔으며 그리고 과거에 북한에서 어떤 관련 죄를 지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그 위협적인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이 있죠. 탈북자들이 남한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보호해주고 또 정착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률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범죄자는 과거에 그가 한 어떤 범죄 내용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내에서 죄를 묻고 필요한 어떤 형벌을 재판하거든요. 이런 체계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지난 7일에 대한민국에 온 지 5일 만에 잡혀간 그 22세, 24세, 23세의 청년은 그런 조사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 어느 기자나 어느 외신이나 여기 조사한 사람 내놓고 누구도 우리 국민 중 누구도 그들의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채 정말 극악한 흉악범이 돼가지고 김정은의 그 승냥이 입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마치 이 승냥이가 으글으글 거리는데 거기다 이 2명을 갖다 먹이로 던져준 것이나 뭐가 다름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탈북자들이 정말 억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일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왜 이 문제에서만큼 이렇게도 잔인하고 이렇게도 철면피하고 오느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실례를 드려볼게요. 우리 정부가 그 2명의 탈북 청년들을 강제 추방시킨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16명의 선상 동료들을 정말 흉악스럽게 죽인 그런 특정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생명과 안전에 미칠 그 위해한 것 때문에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목격한 사실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민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협조자들 통해서 알아보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범이 지금 잡혔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그냥 옆에 동조자란 정도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일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설사 16명의 동료들을 갖다가 살해한 그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현재는 가설에 지나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그들은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1996년에 실제적인 우리 눈앞에서 목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스카마호 그 배에서는 실제적으로 16명의 사람을 정말
흉측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도끼와 기타 말할 수 없는 가장 잔악한 방법으로 죽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는 실제로 목격한 사건이고 하나는 지금 뭐 일어났는지 어쩐지도 지금 모르는 사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변호사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 사건은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죽인 그거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들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 선언에 16명을 죽인 사람은 그 생명이 아깝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인권 변호사로 재판에 변호해가지고 그들을 사형에 처했던 그들 다 무기징역으로 떨구고 오늘까지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청년들과 똑같은 사건에서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그냥 반 닷새 만에 돌려보내는 바로 그 저희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때는 인권에 대해서 가장 수호자였고 지금은 인권을 짓밟고 있는 인권 교란자, 인권 파괴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국 그 선언이 실제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위험하지 않고 실제 죽인 피가 낭자한 그 사건을 벌여준 그 사람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감옥 사법체계 내에서 그를 갖다가 재판하고 하고 있고 이 북에서 얼마 전에 온 사람은 말로 지금 현재 그 흉악범이라는데 그 사람은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사법체계 내에서 응당한 재판과 그런 교정을 통해서 사회와 격리시킬 수는 그래서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도대체 탈북민들은 이 문재인이라고 한 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인권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인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인간 위해서 인권을 부르짖었냐 아니면 자기 입신양면과 체면과 그 포물에서 인권을 떠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항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요 이게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이거 용서 못할 그런 특대형 사건입니다. 뭐 2명이 뭐 북으로 가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오면 죄를 안 졌으면 보호 결정을 받고 주택가 그리고 직업 교육 의료 이런 등의 초기 5년 동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 결정 및 지원을 받죠. 그러나 북한에서 이렇게 범죄를 지고 온 사람들 아니면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이 생명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소량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도 안 주고 정착하든 말든 거기다 보호 결정을 하지 않는 이게 법률에 다 돼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법률이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다음의 자들은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을 아니할 수 있다. 그 첫째가 뭐인가? 항공기 납치자, 마약 테러 가담자, 그리고 집단 교살자. 제2항은요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자. 그리고 세 번째는 10년 이상의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 이 쫙 뭐 9가지인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을 아니한다 했지 그 어떤 문장에도 강제 추방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역대 정권 어느 정권도 이렇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뭐 살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북한은 추방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요 지금까지 45,000명 가운데서 북한에서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극도의 그런 분노 당 비서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범하고 어린 딸마저 정말 이게 그 사람이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쳐 죽이고 대한민국으로 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그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이렇게 살인 이 사건에 한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돌려버렸습니까? 강제 추방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기초해서 우리 사법권을 주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갈 때까지도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자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청문을 했지만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다시 김정은에게 이게 정말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이 문재인 이 정권 정말 살인 정권이며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손톱눈만큼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 오로지 이 진북 정권의 20년, 30년을 이거 연속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모술수 모략가들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최소한 우리 OECD 국가라 합시다. 아니면 최소한 민주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적어도 국제적인 인권 관련의 그런 법들과 협약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유엔이 지금 3가지 이런 인권과 관련된 법령 내지는 협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고문 방지 및 철폐에 관한 조약, 그리고 유엔 난민법,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법 있지 않습니까? 이 어느 모든 법들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나라로 범죄자를 송환할 때 그가 돌아가서 심각한 고문 또는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준한다는 사실이 확실할 때는 그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는 국제적인 협약과 그리고 기준 법도 다 어기고 어떻게 돼서 김정은한테 그를 갖다가 먼저 잡아 바쳤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생각해봐도 저희들은 탈북자들은 이제 좀 더 북한의 정말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현재 그 내부 정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16명의 남편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시체가 되고 죽음이 돼서 왔으니까 이게 곡성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뭐 이게 그 김책이라는 그 항구에서는 완전히 소동이 났겠죠. 울음 터지고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가 난 그 상황들이 멀지 않은 김책에서 국경연선까지는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런 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실제로 김책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저 2명을 반드시 자기들이 끌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반드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한테 아주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 강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강박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는 16명의 사람들을 죽인 특대형 흉악범이다. 보내라. 안 보내면 금강산 개성공단이 모이고 남북관계 총파산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북한이 말이라고 하면 정말 항상 주눅이 들어가고 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어떻게 하나 김정은이 한심을 싸가지고 지금 내년 총선에서 망하게 됐으니까 그 전에 빅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상황을 전개하려는 이런 정치적 음모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로 그 안을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국민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무참한 죽음을 당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결국 뭔가 그들을 갖다가 거래의 수단으로서 제물로서 그들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정권이 오늘 뭐 100년 1000년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바로 이 삼척
북주민 강제 추방이란 이 사실이 비밀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정권이 얼마를 더 버티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밝혀지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자기들이 책임이 두려우니 정부의 각 부처들은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국방은 국방부대로 동의를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에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은 그 빨리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의 안 해주니까 결국 뭡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부처들은 합의를 못 보지 않으니까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주동적으로 보내라 해서 이걸 갖다가 강박한 이런 사건으로 어렴풋이 지금 뭔가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진실을 밝히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감출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북한에서 있었는가 없었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이고,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김정은의 그런 강박에 우리 국민들을 게다가 함부로 집어넣은 제물로 바친 이 정권이 반인륜전, 반인권적인 그 만행에 대한 아마 전 국민의 규탄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실을 밝힐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든지 간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그리고 북한에 그런 그 강박이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일단 지금 벌어진 이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안에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많은 평화 애호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그런 단체들과 세계인들이 있습니다. 유엔에도 유엔 제3위원회 인권에 관한 인권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 권력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 내쳐버릴 때 그것을 물으라고 하는 국제 ICC 형사재판소가 있습니다. 저희 탈북자들은 엊그제 통일부 앞에서 강제 추방한 이런 진상을 밝히고 문재인 정권은 석고대죄하라고 전국의 탈북민들이 모여서 저희가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의를 다진 게 뭐인가? 반드시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 ICC에 우리가 제소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요, 이제 며칠 후에 저희가 탈북민 이 대표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조사를 진행된 국정원 합심소에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조사 기록을 내놔라. 그리고 그 조사 동영상이 다 법적으로 이게 저장되게 돼 있어가지고 조사 기록을 내놔라. 그들이 정말로 뭐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절절함이 어느 정도 표현됐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는 꼭 밝히려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정보 공개 범위를 넘어선다고 저희들한테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희들은 밀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탈북자들은 이거 대책본부를 지금 제가 구성하고 내일 구성됩니다.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시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김정은의 그 뭐랄까? 김정은의 그런 그 괘씸죄 아니면 김정은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김정은한테 그 뭔가 꼭 잡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무턱대고 이 사람은 이런 살인자, 저 사람 저런 살인자니까 보내라고 하는 이런 강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응할 수밖에 없는 첫 사례를 지금 만들어낸, 선례를 만들어낸 이런 기축 같은 이 실상을 그냥 넘어가면 여기 탈북민들 누구 하나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뭡니까? 12명이 또 북한에 강제 북송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명 그들은 다 20대의 처녀들입니다. 아시죠? 중국 식당에서 일하다가 자유우지로
대한민국이 왔는데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납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납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다 더 엄청난 그런 이유를 대면서 보내라고 한다면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드시 그들을 한 명을 보내든 두 명을 보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 12명을 갖다가 산 재물로 바치고 김정은이 이게 서울 답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계 회복을 노린다고 하면 그들은 꺼리지 않을 그런 인간 춤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탈북 뭐 16명의 선상 동료들을 죽인 그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속인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바로 96년에 진짜로 16명을 죽인 그 중국 선언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 사법체계 내에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지금 무기징역 돼가지고 사회가 격퇴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이게 위험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이런 하들 딱 던져놓고 자기들이 그 김정은과 하고 거래를 하고 김정은한테서 강박을 받아서 넘긴 사실을 좀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초에 알려줄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할 생각도 없었는데 정말 어떤 우연한 기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게 밝혀지면서 한 기자가 카메라를 찍어서 밝혀지면서 드디어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깔려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진실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저희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바로 그런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정말 중대한 이런 우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진실은 진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시책이고 이게 정부가 어떤 사건에 대한 명백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이 함부로 게다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이게 난도질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계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1인 1례 시위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이 시위에 이제 참석해서 계속해서 정말 이 사건의 진상, 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그리고 그렇게 첫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귀축 같은 탈북자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이런 시간들이 더 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마는 그래도 진실은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빗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런 정치적 야욕과 그리고 입신양면 당리당략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김정은의 노예 그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정권의 악행을 더는 지켜만만 주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주인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